마침내 우리는 채권자들과 협약을 체결했어요. 우리가 수입의 20%를 따로 떼어 빚을 조금씩 갚는 동안 우리를 괴롭히지 않기로요. 그 다음에 우리는 수입의 70%로 어떻게 생활을 꾸릴지 계획을 세웠어요. 또 수입의 10%는 반드시 저축하겠다고 결심했죠. 앞으로 돈이 모이고 쌓이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짜릿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래를 바꾸기 위해 떠나는 모험과 같았죠.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했어요. 먼저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여 매달 나가는 돈을 줄였죠. 다음으로 우리가 즐겨 마시던 비싼 차를 바꿨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더 좋은 제품을 찾았죠. 편지로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계획은 충분히 실천 가능했어요. 우리는 이 계획을 잘 실천하고 결국 해냈습니다. 더는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저는 따로 떼어 저축하기로 한 10%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티도 안 나는 적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 뿌듯합니다. 너무 성급한 게 아니라며 웃지 마세요. 돈을 모으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쓰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꽤 괜찮은 투자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매달 수입의 10%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투자는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주었어요. 투자한 돈이 꾸준히 불어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기쁜 일입니다. 돈이 돈을 벌어주기 시작했어요. 교수직에서 은퇴할 때쯤이면 큰 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충분히 노후를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입은 예전과 같은데 결과는 큰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빚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동시에 투자는 늘어나고 있죠. 우리는 예전보다 재정적으로 훨씬 윤택해졌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년 말에는 빚을 모두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투자를 더 늘리고 여행도 즐길 예정입니다. 당연히 소득의 70% 이상을 생활비로 쓰는 삶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낙타상인 다바시르에게 감사하고 싶은지 이해하시겠죠? 그는 저를 지옥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다바시르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쓰라린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랐던 것이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시르가 남긴 메시지는 5영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바실론 최고의 부자가 되는 길은 단지 빚을 갚고 돈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를 쌓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투자와 지속적인 자기 개발, 그리고 자신만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바꾸고 당신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때 진정한 부의 축적이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과 행동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며 꾸준히 실천하는 자세가 결국 당신을 바빌론의 부자처럼 만들 것입니다. 바빌론의 부에 이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들이 결국 위대한 성과로 이어지니까요. 저축의 10%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의 상징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부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쌓아 올린 부는 결국 당신이 꿈꾸던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꾸준한 저축, 현명한 투자, 그리고 끈기 있는 자기 개발을 강조합니다. 바빌론의 가르침은 단순한 경제적 원칙을 뛰어넘는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금전적 여정을 시작하십시오.